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 나눌 것은 이제 마약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죠. 수리남 때문에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프로듀서로 활동한, 또 방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이제 그동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뭐 여러 예능, 음식 예능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대중들과 친숙했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혼 이후에 그 부인하고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죠. 거기 나와서 본인의 고민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본인이 이제 문제로 생각했던 건 내 안에 4개의 자아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상담을 하는데, 결국 이제 많은 마약 전문가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 현상이었다. 마약을 경험하고 안 하면 마약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느껴지는 내 안에 또 다른 불안한 자아가 표출된 모습이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돈 스파이크의 그 행동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마약 중독에 따른,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표현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만난 제 주변 분, 같은 경우도, 저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고는 본인 아들이 요즘 정신성 의약품, 흔히 말하는 이제 마약성 이런 것에 그런 걸 하는 것 같다라면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 아들이 직접 마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설프게 좀 잘못 물이 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돈 스파이크 말고 한 남자 배우도 최근에 비틀고를 다닌다고 해서 마약에 취한 것 같다고 이제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나중에 무혐의 처리되면서 아무 일 없게 됐지만 해당 배우는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유명 프로골프 선수가 동료들이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간 사건이 이제 또 있었지요. 이것처럼 마약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TV 뉴스에는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등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 효과를 거두면서 마약 범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는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이죠. 버닝썬 사태, 또 이제 승리 가수 승리 또 이제 이런 일들을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국회에서 마약 관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태용호 의원실에 주최한 이제 세미나였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좀 우연찮게 관련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검에서 나온 마약 수사 전문가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이목을 끈 것은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지난해 450명이었습니다. 2011년 41명에 불과했거든요. 무려 11배나, 어떻게 보면은 지난 11년 사이 11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압수물건은 2017년보다 2021년 지난해 8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대검은 국제 마약 조직을 통한 밀수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타깃으로 삼았다, 아니면 중간 경유지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8,400억 원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남 아시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드러그 마켓을 대표적인 예보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입 마약류나 대마 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전문 마약상과 판매상과 국내 유통책이 정보와 이런 구매 같은 거를 주고받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인데요. 요게 이제 일반 뭐 이런 웹페이지나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고 다크웹,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홈페이지가 아닌 음성적인 다크웹에 개설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사당국하고 자체 개발한 이제 수사 기법을 통해서 운영자하고 서버 제작자를 검거해서 관련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이 마약 범죄들이 음성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우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 통계 중에 이제 법무부 통계를 제가 좀 참고를 해봤는데,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살다가 나갔거나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를 오간 외국인은 21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뭐 굉장히 숫자가 212만 7천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항공기 뭐 탑승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이제 폐쇄 조치하면서 그런 게 좀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요즘 상황을 보지 말고 코로나19 전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직후인 2019년도에는 3,575만 3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2017년 자료를 볼까요? 2,696만 3천 명.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3,104만 9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로 떨어진 거지, 아마 그게 안 터졌으면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건 왔다 갔다 한 모든 외국인 수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수 입국자 외국인은 지난해 2011년에 10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코로나 터진 직후인 2019년도에는 1788만 1000명, 그 전에는 1535만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여기서는 통계를 냈는데, 통계본부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39만 5,068명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감소했던 그 재작년, 지난 3년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8만 8천 명이었던 것이 2월에는 39만 1,000명, 3월에는 39만 2,000명, 4월에는 39만 3,000명, 5월에는 39만 4,000명, 이렇게 매달 꾸준히 1,000명씩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중 이제 태국인이 가장 많은 총 14만 2,777명으로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이제 체류 목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마약 거래, 불법적인 음생 거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모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 자료를 보면요, 저도 정말 처음 듣는 대부분의 마약들이 많습니다. 화학 성분이 가미된 신종 마약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MDMA, LSD, GHB, GWH, 018, 러시, 페르노바르비탈? 이거 참 말도 어렵네요. 케타민, 이런 건데요. 대부분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은 히로뽕이라 불리는 이제 필로폰,
뭐 코카인, 헤로인, 뭐 대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 과정에 단속된 그 마약 중에서 신종 마약 제품은 총 이제 243건으로 전체 그 마약 단속된 마약 중에 53%였고요. 대마는 143건인 32%, 필로폰의 정식 명칭이죠. 메트로 암페타인은 61건인 14%, 그리고 코카인은 단 3건인 1%에 불과했습니다. 올 상반기 관세청 자료를 보면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분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량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만큼 더 대담해지고 한 번에 들어올 때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소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마약 조직이 더 대담하게 우리나라를 최종 소비지는 아니면 경유지로 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마약이 이제 필로폰을 살펴보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암페타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히로뽕 적발량은 작년 동기 대비 이제 100% 증가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지역하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양으로 치면 태국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미국, 라오스, 레소토 이런 나라 순이었는데 관세청은 이제 메타암페타인 대형 밀수는 이렇게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저랑 판단이 비슷한 게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메타암페타인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대마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는 이제 최근 태국 등 이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이제 아세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이 대마를 산업화시키고 양성화시키고 허용키로 대마 관련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관광객들이나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대마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허락을 맡은 또 검증을 받은 것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이제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무분별하게 태국 등지에서 이제 들어오시다가 대마 관련 제품을 사들어오는 거 이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테드리히트, 칸나비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칸나비롤, 이런 게 이제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이제 제품들인데 대마 수지, 대마 오일,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직구로 호기심 차원에서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구입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거통평, 정통편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이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다고 이제 과거 이제 중국에서 다녀오시다가 사람들이 종종 갖고 든 분들, 적발된 분인데 여러분, 그것도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진통제지만 여기에도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상 이제 북한에서 중국산 이제 이 거통편, 진통편이 많이 이제 유입되고 있고 이제 무역상들이 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제품, 흔히 말하는 짝퉁도 많다고 합니다.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 상당수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요걸 맛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온 다음에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렇게 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인데 여러분 이것도 큰일 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분명 말씀드리면 마약입니다. 또 이제 마약 범죄가 늘어난 또 다른 배경에는 수입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우편, 특송 등 이제 수입 화물을 통한 밀수가 이제 가장 많았고, 항공,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것도 많았고요. 관세청은 올 상반기, 우편, 특송에 따른 이제 직구에 따른 수입 물건에 통한 밀수,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여행객에 관한 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는 이제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양은 늘었습니다. 더 대담해졌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마약 실태와 관련된 이제 기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탈북민 마약 사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도 몰래 하고 있는 게 이 마약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홍대, 강남거리 등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버젓이 살 수 있다는 게 마약이라는 겁니다. 이들 지역에 가서 뭐 이제 약국에 가면 가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사기 산다? 그거는 상당수가 마약 사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는 야,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TV에서 나오는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약 문제, 뭐 돈 스파이크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음성화되어 있고 퍼져 있습니다. 호기심 차원에 한두 번 했다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아시고, 주변에서 이거는 마약은 물론 여러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블랙팬 TV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